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양입니다. 오늘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벌써 10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불안, 전쟁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강의 강의 주제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왜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악순환될까요?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국제법적으로 이 한반도가 완벽히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전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협정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단 체제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협정 체제로서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인 전쟁적 상태의 유지, 남북의 적대관계, 미북의 적대관계, 이 전쟁적 상태의 적대관계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불행을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가장 확실한 환경입니다. 오늘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적 원인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결국 이 전쟁 상태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즉 평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가치, 국가의 존재 이유, 정치의 목적, 모든 것은 국민 행복이 기본 목적입니다. 국민은 행복해야 됩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 조건으로 또 맞춰져야 되는 게 바로 평화의 영역입니다. 평화가 없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항상 감내해야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분단의 가장 큰 모순, 전쟁 위기. 이것을 어떻게든 평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단 한 번도 완벽한 평화의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늘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적 상태 속에서 사실은 매우 불안한 평화를 늘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쟁적 위기를 구조적으로 없애고 국민의 행복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지혜들이 모아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의 악순환은 모두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총체적 비정상의 토대 근원인 분단체제더라라는 겁니다.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전략 정책이 평화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뭇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평화정책, 평화전략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평화정책, 평화전략과 별로 무관한 정책을 펼쳤던 건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인데요. 자,
이 인식의 오류를 넘어서 한번 상황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한마디로 분단 상태, 즉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고 과제입니다. 분단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적대 관계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즉 휴전협정 체제 속에서 전쟁이 안 끝났다는 것. 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은 전쟁입니다. 통일의 본질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 평화 실현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자라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우리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전쟁을 끝내는 종전과 적대 관계 해소가 아닌 압도적 담론이 바로 비핵화 정책이었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과 이퀄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비핵화 정책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평화를 저해하고 평화의 위기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그 엄청났던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렸던 그 과정이 왜 좌절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은 한마디로 저는 비핵화 정책이 초래한 평화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던 그 엄청난 약속과 합의들은 단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전략 정책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비핵화 정책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라면 마찬가지로 남북의 교류 협력, 인적 교류, 경제 협력 그 많은 것들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 정책도 추진하면서 남북의 교류 협력, 인적 교류 실질적인 평화의 실천들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묶어놓고 오로지 비핵화에만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평화의 과제들이 실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인식 오류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남북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 전략과 이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측의 국가 전략과 이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조건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좌절이 왜 왔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탓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매우 적절치 않은 변명입니다. 우리의 전략,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의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로널드 레이건 미국 핵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했었습니다. 북측은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했었습니다. 전술핵 운용 시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선제타격, 무력 시위가 계속 악순환되는 실질적인 전쟁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위기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압도적인 하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휴전협정 체제, 즉 공식적으로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전쟁 위기는 언제든지 악순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북 적대 정책의 전면화, 즉 선제 타격론 같은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전쟁 위기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핵화 정책의 실패와 적대 심화입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사실은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정책의 노정을 쭉 분석해보면 오히려 비핵화 정책은 말입니다. 분단 체제를 심화했다 내지는 적대 관계를 심화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 정책이 평화를 깨더라는 겁니다. 신냉전과 미중, 미르의 정치 군사적 갈등,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과 같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자동 개입될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차근차근 한번 왜 이 휴전협정체제, 선제타격론, 비핵화 정책, 패권의 경쟁,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런 것들이 전쟁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저는 휴전협정 체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전쟁 위기의 물적 토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는 휴전협정 체제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미국, 북측, 중국 3자는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클라크 육군대장, 북측의 김일성 사령관,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 3자가 휴전협정에 조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휴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휴전협정 체제는 한마디로 한반도는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를 규정합니다. 바로 휴전협정은 전쟁의 정지 상태입니다. 협정의 당사자가 군사령관이에요. 휴전협정 제4조에는 말입니다. 쌍방관계 정부들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60항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의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서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라는 겁니다. 휴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정치 협상을 통해서 완벽한 종전, 평화협정과 같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맺었던 협정이 바로 휴전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휴전협정 4조 60항의 이 내용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후 정치협상, 정치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완벽한 종전 평화를 만들어내기 전에 한시적으로 전쟁의 일시 중지를 합의했던 휴전협정 체제가 70여 년간 계속 이어져 오는 비정상적인 기형적 상황이 바로 현재의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적 상태를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실천,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휴전협정은 남북의 적대를 구조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 위기를 항존시킵니다. 보겠습니다. 1993년, 94년의 전쟁 위기, 엄혹했던 5번의 엄청난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진짜 일촉즉발의 엄청난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영삼 정부는 그 위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주요 전략적 북측의 주요 전략적 타겟들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실천을 그야말로 바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명령이 임박했던 그런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기를 넘어갑니다만은 98년, 99년 전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의 전쟁 위기, 2015년의 전쟁 위기, 2016년 하반기의 전쟁 임박설,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유례 없었던 또한 전쟁 위기, 그리고 현재의 이 전쟁 위기, 비핵화 협상이 좌절할 때마다 유무형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 야기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근본 질문입니다. 왜 이 전쟁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쟁 위기의 악순환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전쟁적 상태를 끝내면 됩니다.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죠.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정치협상을 통해서 완벽한 평화를 합의하기로 했던 그것을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이 반복되는 전쟁 위기 자체가 사실은 분단 유지, 심화의 도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항상 오히려 전쟁 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잘 보시면 됩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즉, 평화를 위한 안보입니다. 평화가 안보의 목적입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에요. 평화를 위한 안보예요. 그런데 안보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평화를 깹니다. 이걸 퉁쳐서 가짜 안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순환이 왜 반복되는가? 여기에서의 안보는 어떤 안보입니까? 남북의 적대관계, 전쟁체제, 휴전협정 체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보입니다. 전쟁과 적대관계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분단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안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안보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예요. 왜?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 평화이기 때문에. 국민 행복을 위한 안보, 국민 행복을 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위한 안보예요. 그런데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행복과 평화를 깨는 안보는 뭐죠? 가짜 안보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적대적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겠다라는 안보입니다. 이것은 가짜 안보입니다. 진짜 안보는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내려놓고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 협력하고 종전 평화 쪽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안보의 구현입니다.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안보의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인식의 오류입니다. 자, 전쟁 위기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전면화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한번 포기했습니다. 취임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북을 적이라고 천명하는 순간 북도 우리를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안 끝난 휴전 상태 속에서 북을 계속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최소한 분단체제 심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북의 비핵화는 절대 목표입니다. 비핵화는 30년간 실패했습니다.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비핵화 정책은 평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완벽히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가 추동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화가 담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비핵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분단체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유지됩니다. 적대가 심화됩니다. 결국 북한 주적을 명시하고 북비핵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대적 분단체제를 심화하겠다는 것이죠. 대북 적대 정책의 전면화입니다. 평화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전혀 반대 방향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이나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나 이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몰 이해가 낳은 그 인식의 오류,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입니다. 기존의 남북 합의를 부정합니다. 군사 대결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신뢰관계를 깨고 적대를 전면하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대북 적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쟁적 위기를 항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 위기일까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고도화,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 적대를 대놓고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쟁 위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고도화가 웬 말입니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입니다. 전범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5년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공식적인 apologize, 사죄, 사과를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 징병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이 미완의 과제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일관되게 반대했던 대한민국 정부인데 한미일 군사동맹 고도화, 이것은 일본의 군은 군이 아닙니다. 일본은 경찰이에요. 전쟁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신압으로 너무 뻔뻔하게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오히려 판을 깔고 있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강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의 적극 전개, 핵 항공모함, 핵 폭격기, 핵 잠수함, 이 많은 것들이 수시로 한반도 영해, 영공, 영토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은, 평화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오히려 이 안보가 다시 평화를 깨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문제의식이죠. 한국형 삼축체계 복원, 즉 킬체인 선제타격, 한국형 MD, 대량 응징보복 같은 것들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를 스스로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은 톤다운 시키고 어떻게든 평화의 해법을 모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킵니다. 정치학에서 전쟁은 말입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완벽한 무의 상태. 완벽한 무의 상태. 한마디로 생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생지옥이 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완벽한 무의 상태라는 것은 사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신도 없고 물질도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완벽한 몰 가치, 몰 물질, 몰 사람. 그래서 그 전쟁 상태에는 선과 악도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완벽한 무의 상태, 한마디로 생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의 참상을 완벽히 겪어봤던 70년 전 한국 전쟁을 겪어봤던 그 어마어마한 참상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전쟁 위기를 뻔뻔하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0년 분단 정치사 내지는 역사에 대한 통찰이 없는 무개념, 무지, 무모함, 무책임의 이 완벽한 무개념이 만들어내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보의 실패, 평화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제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는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의 실패, 평화의 실패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나락입니다. 이 엄중한 중차대함의 절박함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된다면 선제 타격이니 전쟁 위기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이 국민들을 전쟁적 위기로 내몰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이 상황이 바로 현 정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추동하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전쟁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사드의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 MD 체계 참여라든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정책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한미일 군사동맹,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 체계 참여 이것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정부의 두 대통령 주도제도 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 뻔뻔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휴전 상태 속에서 진짜 폭탄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 후과는, 그 결과는 다 누구의 몫입니까? 무지해서, 무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해서 이 무모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난 휴전 상태에서 평화가 아닌 적대를 전면하는 것, 국민 불행을 계속 심화시키는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인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이 도발하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도발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발의 기준에 본다라면은 원래 북측은 수십여 차례 도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모순입니다. 진짜 북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말로만 북이 도발하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한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갖고 온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북이 도발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입니다.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는 말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죠. 평화를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하고 협상의 테이블을 이야기를 하고 평화의 프로세스들을 제안하면서 큰 마스터 플랜을 제안하면서 신뢰 구축 평화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을 스스로 계속 대내는 순간 국민 불행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평화의 해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다시 대화의 협상의 마당에서 이 현재의 평화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평화를 실천할 것인지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언했던 선제 타격과 같은 대북 적대 정책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점입강경의 악순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참 참담했습니다. 이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무지가 이 인식 오류가 만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 최고 통수권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베너크 북부사령관이 있습니다. 북미 방공사령부 사령관입니다.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담당자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까? 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 본토가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요.
육해 공군과 바닷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순항미사일은 레이더에 탐지되는 단면적이 매우 낮다. 북부 경보 시스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이 NWS를 허울뿐인 울타리, 무늬만 울타리인 방어체계로 만들었다라고 이 순항미사일의 위험성을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서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럴 때 목불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지가 만들어내는 재앙적 위기입니다. 이 순항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 게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김여정 북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8월 17일 북측의 순항미사일 시험과 관련해서 큰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남측 정부의 발표를 뒤엎어서 자신들이 쐈던 그 미사일 발사 시험이 남측이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에선을 밝힌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재원과 비행 자리길, 비행 궤적을 못 맞추는지 굉장히 좀 혼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8월 17일 북측이 순항미사일 시험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가 북이 17일 발사한 것이 평남 온천에서 발사가 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는 그 발표가 틀렸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발사의 지점이 평남 온천에서 약 100km 떨어진 안주 금성달에서 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측의 순항미사일 초동 단계에 미발견했다는 겁니다. 100km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북 군사정보, 한미 군정보당국의 MD 체계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이야기들을 한 건데요.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발표했던 평남 온천과 안주의 금성다리는 약 100km 차이입니다. 서울과 청주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순항미사일을 포착 못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있으면서 순항미사일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입니다. 예. 킬체인과 선타격 개요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했던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론과 같은 대북 적대 정책이 또 다른 평화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 위기의 또 다른 한 가지 엄청난 환경적 요인입니다. 북측의 대미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 강대강 전략 기조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한 전쟁 위기의 한 축입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 북미가 평화를 합의했지만 미국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판을 깼습니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신뢰 구축을 통해서 종전평화협정으로 쭉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엄청난 계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북측은 미국과의 강대강 전략을 채택했었습니다. 2019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2020년 전원회의, 그리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 미국과는 강대강 전략 기조를 가져간다. 자신들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것을 올 1월 9일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움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같은 어떻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북측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핵과 ICBM 동결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시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6.128 하노이 노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북측이 선언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올 1월 달에 모라토리움을 해제를 선언하고 대미 강대강 기조를 재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정책과를 재추진하고 신뢰 구축을 위해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이 북측을 향해서 어떤 적대 행위가 있으면은 상응해서 똑같이 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서 3월 24일 날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화성 17형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최대 규모의 ICBM 시험 발사였습니다. 이것을 발사하고 나서 북측은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였습니다. 남측을 향해서 총포탄 한 발을 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제타격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7월 27일 날 전성절 기념식 때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선제타격도 안 묻느니 워낙 남측에서 윤석열 정부가 쭉 이야기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남측이 위험한 시도를 할 경우에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미국과 함께하는 남측 부대의 모든 군사적 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요.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이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딱 지목해서 선제타격 같은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은 전멸될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천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들 자체가 엄청난 전쟁적 위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은 이미 세계적인 핵 무력 군사 전략 국가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중하는 현실입니다. 2005년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 2013년도에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공식 선포한 이후에 2018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21년 세계적 수준, 세계적 차원의 군사 전략 국가에 올라섰다라고 공식화했던 상황, 그리고 올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공개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억제하겠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했던 이 과정을 이제 본다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누구도 북의 핵을 인정하니 인정할 수 없느니 이런 말들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핵 국가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군사 전략 국가가 공식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가 중요하다면 미국이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전쟁적 상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익입니다. 국민의 행복입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고 북미가 관계 정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미국도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미국 본토가 불안해지는 이 형국을 왜 우리는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함께 더불어 평화를 구현해야 되겠죠. 북측의 세계적 차원의 군사 전략 국가가 된 이 상황을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평화의 해법을 실제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북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무력 정책을 입법화했습니다.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핵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핵을 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지도부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을 때, 임박했을 때, 즉 선제 타격을 받으면 자동 발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북이 선제 타격 받으면 세계도 다 함께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 공격이 감행됐을 경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시, 이건 뭐죠? 결국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공격받으면 자동 발사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다 매뉴얼을 만들어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선제 타격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북미, 미북은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미국 본토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장에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총방아쇠에 손가락을 딱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바로 당길 수 있습니다. 명령하다시 즉각 집행도 있겠지만요.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공격받으면 자동 발사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인류 전체의 3차 대전 핵전쟁은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3차 대전을 하게 된다면 전 인류는 4차 대전이 되게 되면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핵전쟁에 3차 대전이 있으면 전 인류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중차대함의 엄혹한 전쟁적 위기를 안다라면 정전과 평화, 적대관계 청산의 실질적 노력들을 경주해야 됩니다. 최근에 북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예전에 없던 일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성전결 아무런 분석 없이 북이 이런 핵무력 전술핵 운용부대들을 훈련한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훈련 등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핵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들어오면 그 지점과 똑같은 지점의 거리에다가 북은 쏘는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를 설정해 놓고 훈련을 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이 모든 최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차에 걸쳤던 이 모든 훈련들은 말입니다. 전술핵을 탑재해서 모의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반도에 진주해서 북을 상대로 하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똑같이 응사해 주겠다는 것들을 대부분 실천해 버렸습니다. 10월 8일 날 전투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했죠.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에 대한 항공 공격 훈련이었습니다. 북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전쟁 억제력 가동 태세를 검증한다. 국가 핵 방어 태세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핵 공격 능력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런 점입가경의 악순환을 끊자라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료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끝났습니다. 종전평화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안키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인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가 되었다. 북은 핵무기 개발에서 이미 이겼다. 미국이 기다릴수록 북측의 무기군은 더 확장 정교해지고 향후 협상에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체드 오케럴 대표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미 이제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다 인식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정해야 되겠죠. 비핵화 정책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정전평화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최근 북측은 계속해서 전선 일대에서 있는 포사격 훈련들에 대해서 경고를 2중, 3중, 4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10월 14일, 10월 17일, 10월 18일 계속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9.19 평양선언 당시에 군사 분야 합의를 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연습을 전면 중지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경고들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불안합니다. 정세를 온전히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적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판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전쟁은 완벽한 무해 상태입니다. 절대 악이죠. 생지옥입니다. 그 여지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모순을 넘어가야 됩니다. 안보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평화의 위기는 더욱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책 신냉전과 한반도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국제정책 신냉전과 이것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 내몰리는지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러시아 압박 강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한반도 전쟁 위기와 어떤 매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내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조적인 전쟁 위기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면화, 즉 미국의 대중국과의 패권 경쟁, 신냉전, 대러, 압박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핵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미국은 유럽에서 B-52 폭격기를 동원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작전명이 확고한 정오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앙적인 핵전쟁을 경고한 지 딱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장소는 영국과 벨기에 사이의 북해였습니다.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20배 강력한, 20배 강력한 열핵탄 B-61이었습니다. 나토의 대변인은 확실히 이야기했죠. 명백히 러시아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푸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돈의 전쟁이고 우리에겐 명분 정의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저 전쟁적 위기는 곧바로 이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 미국, 북측과 미국 이 위기로 상승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에 어떻게 말려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구조적 전쟁 위기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말입니다. 태평양에서 효과적인 지역 안보 조직이 발전할 때까지 집단 방위 노력을 공고히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서 미국의 육해 공군을 한국 영토와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부여하고 미국은 추락한다. 미국의 권리입니다. 미국 마음대로 자신들의 육해 공군을 마음껏 이 한반도 땅, 한국 땅에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엄청난 내용인데요. 미국인 핵무기 등 전략무기 전개 배치를 이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통보 없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어떤 무기가 나가는지,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대러 전쟁과 한국군의 자동 개입인데요. 미국 군대가 한국 영토 영해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의 미군의 순환 배치를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합니다. 중동으로 나아가든지 동남아시아로 나아가든지 전 세계 어디로 나아가든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주한미군 기지는 다 어떤 기지입니까?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과 적대국에 있는 나라들은 주한미군 기지가 적국의 기지입니다. 미중, 미러 갈등, 군사 충돌 시 한국군의 자동 전쟁 개입이 엄청난 위기 심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럭헤마라는 최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비상계획 준비를 밝히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파병 연보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미중 군사적 충돌에 개입되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에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적국의 기지로 기정사실화하고 군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붙어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때릴까요? 주한미군 기지를 때릴까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이 전쟁 위기에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올 2020년에 국방수권법을 개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영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이 아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중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기동타격대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구조적 전쟁 위기와 불평등 한미 관계의 근원입니다.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정상적 한미 관계를 모색해야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그 불평등성 때문에 사실은 전시작전권 문제, 주한미군 주둔군 지역정 소파의 문제 모두가 태생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수정조항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일방에 대해서 조약의 만료를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54년 합의입니다. 7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이 끝났던 상황,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상황.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9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한 조건 속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미일 상호방위조약,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미필리핀은 사실 굉장히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미국의 전쟁에 자동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전쟁 상태의 극복, 즉 분단 극복, 평화, 통일 실현,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는 인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평화가 국민 행복의 기본 바탕입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전략, 평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비핵화 정책이라든가 북한 주적론이라든가 종전선언 반대라든가 이런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는 분단을 심화시키는 전략과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 전략, 평화 실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닙니다. 4.27과 9.19의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이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이 합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해법은 4.27과 9.19의 남북 합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에는 종전평화협정을 올해 안에 하자고 했던 2018년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던 합의가 있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만나야 됩니다.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문화체육 예술 교류와 같은 남과 북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는 신학으로 구현됩니다. 이런 정치군사 교류협력의 핵심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 매우 쉽습니다. 만나면 됩니다. 적대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고 함께 신뢰를 구축해야 되겠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학적 인식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평화는 국민 생존권, 기본권, 주권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 다름 아닌 전쟁 상태 종식, 적대관계 정산입니다.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과 같은 것들을 만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15, 14, 4.27, 9.19 우리에게는 엄청난 합의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들을 실천만 하면, 약속과 합의를 실천만 하면 평화는 신압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분단체제 메커니즘, 북의 국가 전략, 미국의 한반도 전략, 남북미 관계 이 분야에 대한 게으른 사고, 나태한 인식, 매너리즘에 빠진 관념적, 관성적 사고가 다시 인식의 실패, 정책 실패, 평화 실패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항상 전쟁 위기를 평화 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평화로 만들어가겠다는 깨어있는 인식이 진정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